네, 3교시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욕구조사의 필요성과 절차, 그리고 욕구조사의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욕구조사의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인데, 욕구조사는 기획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타당성 확보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표적 집단의 문제나 욕구에 관한 사실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욕구조사가 필요하다. 핵심적 정보, 사실적 증거, 프로그램의 지침.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욕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내용들을 보시고, 프로그램 실행의 성과의 기준이 된다. 실행의 성과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악된 클라이언트 욕구가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실행의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방향을 모를 수가 있는데,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까지 왔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어,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네, 인구 사회학적인 그런 특성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유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더라. 자, 서비스가 존재하는 기간이나 활용의 장애 요인, 앞으로 충족되지 않는 규범적인 욕구, 그리고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더라. 다섯 번째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더라. 자, 욕구조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되더라. 자, 여섯 번째는 홍보와 참여 기회의 제공인데요. 홍보와 참여 기회. 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주민과 직접 대면할 수가 있죠. 홍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조사의 절차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보통 문제 인식, 측정,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단계는 문제 인식 단계. 자, 사회복지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무엇이 문제냐?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를 인식을 해야지만 시작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 두 번째 단계는 욕구 측정의 단계로서 이제 문제는 있는데 어떤 욕구가 있는지 측정하는 단계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측정 도구를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측정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기반 조사 설계로 이론적 욕구 이론을 정의해서 욕구 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야. 이 구체적인 내용들,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1단계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측정할 거냐? 무엇을 측정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자,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욕구조사 시 다섯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고려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죠. 자, 먼저 문제의 다섯 가지 있어서 다섯 가지의 어떤 고려사항. 자, 문제인식과 우리 책 91페이지죠. 문제인식과 측정 과정은 구체적으로 누가, 그다음에 그 문제를 욕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된다. 첫째가 문제의 분석적, 조작적 정의. 자, 이것은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 거죠. 개념 정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개념, 계량적인 용어로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러한 내용들. 네, 두 번째는 표적 집단의 분포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표적 집단은 사전 사후 확인이 가능한데, 표적 집단 서비스를 받을 만한, 즉,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하고, 표적 집단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에도 할 수 있고, 사후에도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의 규모, 그다음에 심각도를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문제의 규모나 심각도, 이것들을 상이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지위에 따라서 이거 좀 다를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문제의 경향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심각도.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의 경향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된다. 자, 내용이 좀 어렵죠? 욕구조사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기존의 서비스도 분석해야 돼.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자, 그래서 욕구조사의 절차의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구조사 5단계라 그래서 필요한 욕구조사가 일종의 사회적 형태로서 자,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1단계에서 다섯 단계인데 1단계는 조사의 목적, 자원 확인. 이 조사를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 예산,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으면은 그다음에 인력이 많으면 빨리 끝날 거고요. 아니면 시간을 좀 오랫동안 둬야 되는 거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두 번째는 구체적 정보와 자료 확인 단계. 이거는 표적 집단의 특성에 의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질적 자료 욕구의 정도를 추산할 수 있는 계량적 자료를 구분해야 된다. 예, 표적 집단을 얼마를 몇 케이스를 할 건지 전수조사는 못하죠. 표적을 이제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계량적 자료를 구분을 해야 된다. 3단계는 조사 설계, 타당성이 확보된 조사 방법을 실험, 준실험, 비실험 등의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조사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자, 신뢰도 타당도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보통 대표성을 고려해서 표집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로 내용들을 보시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로 간접적으로 나눠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럼 마지막에는 보고서 작성이죠. 수차례 검토와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최종 자료, 보고서 작성 부분까지 욕구조사의 다섯 가지 단계 내용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조사의 방법을 보죠. 방법은 자, 보통 욕구조사는 목적, 범위, 초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중심을 할 거냐, 서비스 중심을 할 거냐, 지역사회 중심을 할 거냐. 이렇게 그게 세 가지. 클라이언트 중심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참여자 또는 수혜자가 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그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중심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욕구.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의 욕구조사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인구 집단의 욕구 문제를 파악을 하고 다른 조직의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욕구조사는 직접적 욕구조사와 간접적 욕구조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먼저 직접적 욕구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사회 서베이, 표본조사, 설문조사죠. 그 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 FGI가 있고 지역사회 공청회, 포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법.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자, 한번 내용들을 볼까요? 직접적 욕구조사는 네 가지. 보통 설문조사, 이거는 잠재적 대상자를 모집해서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표본을 선정해서 면접이나 설문조사.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30만 중에서 500명만 이렇게 표본을 선정을 해서 면접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보통 확률적 표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표본의 크기가 일정 수 이상으로 확보돼야지만은 된다. 그래서 조사 척도인 설문지, 면접에 있어서도 신뢰와 타당도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지역사회 설문조사, 서베이, 그다음에 초점 집단이라고 해서 FGI라고 해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험자 집단이 일시적으로 수집되어서 집단 인터뷰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거. 질적 조사 방법인데요. 자, 초점 집단은 보통 5에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한다. FGI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공청회 할 수 있죠. 사람들 모아놓고 욕구조사라는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청회 포럼을 통해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명목 집단법은 노말 그룹 테크닉. 각자의 의견을 말이 아닌 종이에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으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자, 종이에 기록하기 위해서 개진하는 방법. 자, 이것이 직접적 여론조사 욕구 방법이고요. 간접적인 것은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남들이 조사해 놓은 거를 화, 어, 활용하는 거죠. 자,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역 주민 전문가로부터 직접 자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통계청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조사해 놓은 거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 자, 그래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진 원자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용하는 면접조사, 인테이크 자료, 기관의 업무일지, 대기자 명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다. 2차 자료 분석. 사회 지표 분석도 있는데요. 그거는 정부 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이미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발표한 사회 지표나 조사 지표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보통 이렇게 있죠. 연령 비율, 우리나라 연령 비율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있죠. 주택 보급률, 소득 수준, 성비, 혼인, 이혼율, 빈곤율, 실업률, 범죄율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사회 지표 분석.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와 주요 정보 제공자의 조사. 자,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 조사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나 면접 조사를 하는 거다. 주로 장기간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 대상으로 이걸 수집하고 조사한다. 주로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는 지역사회 지도자,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서비스 제공자, 여론 주도층, 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이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네, 간접 조사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델파이 기법이라고 있어요. 델파이 기법은 특정 문제나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익명 처리된 설문조사를 수차례 반복한다. 그래서 의견을 표집하는 방법인데요. 델파이 기법. 자, 장점은 익명으로 하니까 의견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특정인이, 어떤 특정인이 막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시간의 효율성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문제가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됐을 때 약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욕구조사 방법까지 봤네요. 간접적 욕구조사는 델파이 기법, 주요 제공 정보자 조사, 사회지표 분석, 그다음에 2차 자료 분석 이렇게 간접적인 조사 있고요. 직접적은 명목 집단법, 공청회 포럼, 초점 집단 기법,
서베이 기법.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고, 욕구조사 5단계, 그다음에 욕구조사 시 고려할 사항. 그 욕구조사에 있어서 이론적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 인식 단계, 욕구 측정, 조사 설계.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조사를, 욕구조사가 왜 필요하냐?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 6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전체 욕구조사의 필요성까지. 자, 이번 제 4장, 네, 전체 1교시부터 4교시, 예,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